춘천에서 여기까지 한 달을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질문하기가 제가 좀 뭐한데 그래도 그때는 지금 20대셨죠? 네. 예, 20대가 지금 50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 오정현 쌤 제가 처음 뵀을 때 나이를 지금 저희 아들이 딱 그 나이가 됐거든요. 그때 한번 그 중요한 일화, 의미 있는 일화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쌤 뭐 항상 다 오신 분들이 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게 쌤이 워낙 푸근하고 또 모두한테 아빠 같은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도 아빠 역할을 해주시면서 또 그 어떤 혼돈스럽지만 아주 엄중한 그 시국에 저희들도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좀 식담이 많으셔가지고 어디 가면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국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오정열 의장님을 모시고 서울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이 뭐 경찰들이나 아니면 뭐 검문 이런 삼엄한 상황이니까 좀 선생님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약간 아빠랑 딸이 가는 컨셉으로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예쁜 옷을 갖춰 입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는 중인데 엄청 빨리 연세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쌤 길거리에 그 학교 앞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뭐 햄버거, 핫도그 뭐 이런 거. 저거 뭐냐? 핫도그요. 저거 뭐냐? 붕어빵이요. 크다.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근데 그거 사드릴 여유도 없었고 아마 쌤도 그 사달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유를 일부러 만들어서 저희가 종종 걸음치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재밌게 저희를 좀 웃음나게 만드시면서 아 빨리 가게요 이러니까 천천히 가면 어쨌대?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아빠처럼 저희들 다독이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그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지금 제 아들이 딱 제가 선생님을 만났던 그 나이만큼 먹었어요. 25, 27이거든요. 정말 더 보고 싶고 또 뭐랄까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던 거는 어떤 이념이나 논쟁보다는 선한 인간의 의지 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게끔 앞에서 길을 계속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 시점에 선생님이 더 보고 싶고 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감히 초대되고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김진상 연합의원님들 오셨죠? 춘천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예,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옆에 이제 김정일 의장님 와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전선운동에 투신하면서 전국운동을 사실 예비하기도 하셨고 또 강주가 그때는 여러 여건과 역량상 전국운동을 사실 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정열 의장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 운동사에서 이분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 놓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우리 오정열 김정일 의장님의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정열 의장의 흉물을 좀 보자면 식탐 문제가 아니에요. 식탐 문제만이 아니고 어디 가면서 등만 기대면 잠이고 밖에 나가면 해차리고 그래서 그 오정열 의장을 보좌하는 우리 정광자 선생이랑 애를 먹었어요. 예. 지금 이제 들어가 있어 그런 것을 반성하고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97년에 오정열 의장이 홍성교도에서 을 마치고 나오셨어요. 그때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매우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매곡동 그때가 여름철이었을 거예요. 매곡동 정자에서 같이 만나서
붙들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 운동생에서 민주연합 시절, 연합 시절 만큼 행복한 시절이 없습니다. 영원히 내 고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붙들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 오종열 의장님께서 영원한 운동 고향으로 생각했던 90년 상황을 여러분과 잠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종열함의 지도력, 이것은 그분이 잘나시고 뛰어났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광주 운동이 만드는 지도력이고 광주 전남 전라도 민중이 만드는 지도력이에요. 그 지도력 그건 오종열 의장님만이 아닙니다. 정광훈 의장도 함께 같이 이 호남이 만들어준, 호남 민족이 만들어준 요 우리 정광자선이나 그 운동, 광주 운동이 만들어진 지도력이 우리 김평림 여사가 만든 지도력입니다. 이 지도력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 전국운동이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광주는 90년에 6월 항쟁 이후 국본이 중심되는 체제들 정치투쟁 단체에서 이제 그동안 민중의 조직이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광주 전남 민주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주연합의 상임 공동대표로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정교전쟁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89년에 오종열 의장이 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으로 계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분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이런 지도력이 숨어 있었던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지도력입니다. 그분이 가진 운동의 원칙과 이론, 이런 것은 단순히 전교조에서 나온 지도력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서 오정근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오정근 선생님을 먼저 뵀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자지간 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으로부터 전수된 경험과 이론과 실천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한 세에 만들어진 지도력이 아니라 일제 때부터 세대를 이어온 우리 역사적 지도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주는 이 지도력, 또 한편에서는 정광훈 선생이 가진 지도력, 이것이 과거의 지도력이 아니라 91년에 전국연합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국 전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광주 전남의 지도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야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가지고 우리의 조직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명실상부하게 사회 변혁을 해갈 수 있는 조직과 지도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 나는 오정렬 명 정광장을 보고 그것이 멀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도력으로 광주에서, 호남에서 파견했습니다. 그 역사적 지도력, 호남민족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지혜와 결합된 그 지도력이 전국 서울에 가서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우리 운동의 참담한 현실이고 아직까지 이어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정렬 의장면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변혁운동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이번 5.18 때 윤석열 정부에 와서 5.18을 점령선을 하는 5월 18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광주 5월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 원로 모두 논의해서 지금 절망에 빠진, 그리고 방향을 찾지 못한 흐트러진 이 민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진보연대도, 진보당도, 정의당도, 시민운동도 촛불혁명이 이렇게 참담하게 깨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주가 답변하고 메시지를 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함께 논의할 시스템도 없습니다. 전선이 깨졌습니다. 전부 따로따로 흩어져 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정렬을 명한 정광훈 회장이 그렇게 외쳤던 전선 질서를 회복해 나가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것이 오정렬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본분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건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많이 잠시라고 제가 팀도 시간을 많이 멈춰서 바로 우리 오병렬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정렬 의장님이 이제 광전연합에 계시다가 조국연합으로 올라오셔서의 그때 몇 년간의 이야기입니다. 99년에 이제 조국연합 상임의장을 맡게 되시는데요. 이 시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되돌려 보시면 김대중 정부가 막 들어서서, 그러니까 97년 12월 19일 날 당선돼 들어서서 98년 1년을 경과하고 이제 99년부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에 이어서 들어선 국민의 정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문민정부는 뭐랄까
아까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3당 합당으로 생겨난 정권이니까.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온전히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이 IMF로 인해서 극도로 이제 사회가 혼란한 상황이었고 돌이켜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이 IMF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노동계는 엄청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탄생하던 시기, 농민들 또한 92년 그 6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몇 년 동안은 일정하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 왔지만 구조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온전시킨 가운데서 농민들의 상황도 극악한 상황,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소위 농민들을 비롯한 민생 투쟁이 이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오정렬 의장이 딱 올라오셨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91년 11월 30일 날 광주의 전남연합이 만들어질 때 상임의장이 작고하신 정광훈 의장님이셨고, 그리고 오정렬 의장님은 공동의장이셨는데, 정광훈 의장님이 바로 92년에 김영삼 정권 들어서자마자 5월달에 5월 25일인가 구속이 되시면서 오정렬 의장님이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다가 오정렬 의장님 또한 94년에 구속이 되셔가지고 정광훈 의장님은 96년에 나오시고 오정렬 의장님은 97년에 두 분 다 거의 4년 가까이 이제 목중 생활을 하고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운동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오정렬 의장님보다 먼저 정광훈 의장님이 전농의장으로 이제 올라오셨고, 그리고 오정렬 의장님이 이제 올라오셨죠. 두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오정렬 의장님이 토끼 뛰시고 정광훈 의장님이 오정렬 의장님이 호랭이 뛰시고 정광훈 의장님이 토끼 뛰시고 한 살 차이신데요. 그렇게 친한 버시자, 동지자 그 두 분 그랬었죠. 그래서 두 분이 함께 거의 모든 투쟁을 거의 감당하다시피 하셨던 시기가 9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민중연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민중연대, 한미, FTA 등등을 비롯한 모든 투쟁들을 이제 두 분이 하셨고, 사실은 그 투쟁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 농성, 그러시며 두 분 다 이제 정광훈 의장님은 불의 사고로 가셨습니다만 두 분 다 건강이 상하시고, 특히 오정렬 의장님은 건강이 매우 상하셔서 사실 가셨습니다. 99년에 이제 올라오셨을 때 제가 먼저 광주 전남 집행위원장을 하다가 97년 대선을 겪으면서 이제 정부연합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이 발생을 했지요. 선거 방침 놓고도 그랬고, 통일 방침, 여러 가지 방침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97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98년에 저는 먼저 이제 정부연합에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올라가서 오정렬 의장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1년 뒤인 99년에 이제 오정렬 의장님이 올라오셨죠. 아마 혹시 그때 주재준 동지 그 동국대에 있었던 대의원대 오정렬 의장님 상임의장 취임하실 때 그 수락사 그때 계셨던가요? 그때 이제 수락사 때 그 자리에 오셨던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냥 아주 이런 분도 계셨나 이제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서울에도 이제 혁신 예전 60년대 혁신이 하셨고 하셨던 많은 이제 민자통 하셨던 어르신들이 계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연대연합 쪽에는 이제 이렇게 좀 상층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지역에서 소위 그 노동 농민 등 기층에 대한 뿌리가 단단하시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사상 깊이 이런 분이 남다르신 오정렬 의장님을 올라오셔가지고 오정렬 의장님을 뵀던 많은 그때 당시 전국 간부들이 그야말로 제가 볼 땐 거의 뿅 같지요. 그랬죠? 주재준 동지.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한 가지는 그때 이제 오정렬 의장님하고 또 한 분 의장님이 노수희 의장님이시라고 빈민 출신, 노점상을 하시던 빈민 출신 아주 우직한 의장님이신데요. 소주도 잘 드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수희, 작고하신 홍번, 지금도 살아계시는 범민연의 이규재 세 분이 모이면 술떡이 그냥 소주떡이 바닥에 놔도 끄떡없다고 하신 세 분이신데요. 그 노수 의장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거의 그냥 이렇게 오정렬 의장님을 같은 의장이시면서도 거의 선생같이 믿고 따르고 그랬던 그런 지도력을
보이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투쟁들을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 책에는 아마 나와 있을까 싶습니다만 의장님 늘 즐겨하시던 말씀 다시 우리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저 역시 제가 먼저 올라가서 동대문 창신동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전라도 사람 많이 살고 소위 얘기하는 단축 공장이 아주 질비현대입니다. 그 창신동 바로 위에 25만 원짜리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도 창문 하나도 없는 그런 방에서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한 1년 모시고 계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정광호장님도 수배가 되셔가지고 두 분 저와 함께 세 사람이 거기서 한 1년을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재밌게도 살았고 그 이후에 이제 당시 전국연합 사무실이 숙명여대 앞으로 옮기면서 그래서 금양국민학교 교창구장 바로 옆으로 또 방을 옮겨서 제가 모시고 한 몇 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마 지역에서 올라가셨고 그때 이제 중앙에 있던 많은 또 수도권에 있던 전국의 동지들이 기층민중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 그리고 우리 사상에 대한 자주와 또는 민주 통일로 표현되는 이런 사상에 대한 깊음 그리고 그러시면서도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하시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폭넓게 말 한마디로 마음씀 하나로 상처받지 않게 폭넓은 연대 그런 표현들이 사당 깊게 연대는 넓게 쭉 그 의장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원망스럽고 원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문경주 의장님도 이제 지금 보이는데 의장 하시면서 같이 고생하시고 또 이제 우리 박석원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수많은 투쟁 속에서 겪었던 고초와 갓난 신고가 결국 몸까지 갉아먹게 되시면서 요즘으로는 좀 빠르다시피 우리 곁을 떠나셔서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묘하게 제가 이제 사실은 전국에 먼저 올라가서 이런 분을 모시는 게 어쩌냐고 제안을 해서 당시에 전국에 있는 연합의 동지들이 여러분 이름 대면 기억할 만한 당시 집행 일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울산의 정대현 동지나 작고신 인천의 강희철 동지 등등 이런 분들과 그때 협의를 지금 진보인대 대표로 계시는 한충목 동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오정렬 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전국운동의 지도를 올바로 세우자 했던 그 한 시절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아마 그 시절에 또 우리의 갓난 신고와 투쟁이 오늘의 운동에 이어진 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의장님을 추모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우리 의장님과 투쟁과 생사고랑을 같이 하셨던 지금 현 한국진보인대 상임대표이십니다. 예, 제가 오정렬 의장님을 처음 뵌 건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전국연합 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의장님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 전국민중연대는 이제 기층 대중운동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운동 투쟁 운동하는 단인데 전국민중연대는 정가훈 의장님이 상임 대표를 하셨죠. 그리고 6.15 이후에 통일연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통일연대는 한상열 목사님이 상임의장님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다가 점점 민중연대 중심으로 투쟁들이 아마 좀 쭉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오정렬 회장님이 아마도 더 본격적으로 나서시게 된 게 2004년 정도쯤으로 저는 보는데요. 말하자면 정교조 운동에서 전선운동에서 다시 민중진보운동을 거쳐서 전국적인 사회운동의 지도자로 아마 이렇게 확장해 가신 그런 운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04년도의 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철폐 반대 운동을 할 때 사실은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 중에 주춤주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정렬 장님께서는
흔쾌하게 단호하게 이 탄핵 저지해야 된다 하고 나서셨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리고 오종료 회장님과 정강 회장님 모시고 탄핵 저지 투쟁에 좀 본격적으로 나섰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그리고 그해 12월 달쯤에 우리가 국가반부 폐지 1천인 단식단을 조직하고 할 때 70 가까이 되신 우리 오종료 회장님 단식도 하시고 사실 좀 기가 막힌 상황들이 되긴 됐지만 단호하게 아마 투쟁에 앞장서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한맵대 저지 투쟁 2016년, 2017년 이때도 사실은 또 단식을 하셨어요. 그때 막 나이 70 돼가지고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이 70이 되셔가지고 또 구속이 되셨어요. 한맵대 저지 투쟁하다가 오종료 회장님과 정강 회장님 구속이 되셨죠.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맞죠? 2007년 죄송합니다. 2007년 내가 세상을 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을 세월을 그리고 그 2007년에 9월달에 그 조직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한국진보연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세 분이 상임 대표가 됐는데요. 오종료 회장님, 정강훈 회장님, 그리고 한상열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했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쭉 맡았는데 그때 저보고 또 상임 운영위원장 하라고 해가지고 저 상임 운영위원장으로 같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2008년이 바로 감옥병 투쟁을 할 때잖아요. 그 감옥을 그때 가신 거예요. 2007년도에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돼가지고 나이 70 그때 우리 나이 70이었죠. 감옥을 가셨고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2008년도 투쟁은 저희들이 앞장서지 못하시도록 좀 또 감옥 가실 까 싶어요. 사실 그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예. 그때 막 단식도 하시고 나이 70이 되셔가지고 몸을 아끼시지 않고 그냥 앞장서셔서 하시니까 그 단식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못하시게 저희들은 좀 만류를 하고 아마 단식은 2007년도가 마지막 단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맵대 저지 그랬고요. 그다음 감옥 가는 거는 2007년도 가시니까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안 가시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지 않도록 물론 감옥병 투쟁 자체가 그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가능 줄여볼게요. 2008년도에는 또 감옥병 투쟁이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는 네티즌들과 청소년들이 앞장서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의장님 또 감옥 안 가시게 하면서 앞장을 세우지 않는 그렇게 갔는데 또 가시더라고요. 2008년도에 기가 막힐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 빨리 또 석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2008년도에 이미 건강을 굉장히 심각하게 심했어요. 제가 그 녹색병원에 모시고 가서 수배 중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하고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진단이 간경화 중간 정도 중등도의 간경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신부전 콩팥 그리고 그 녹색병원 신장내과 그 과장이 요 조선대 출신 여사였는데요. 이 과장이 정광훈 회장한테 당돌하게 큰일 납니다 하면서 굉장히 그 몸을 챙기셔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같이 옆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당신께서는 그러고 나서 감옥 가시고 나서도 그냥 계속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정광훈 회장님, 오종료 회장님을 석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후배들이 한중모 의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오종료 회장님을 임기가 마침 2009년도 임기가 끝난 2007년도에 우리가 출범했기 때문에 2년 임기였어요. 2009년도 임기가 끝난다는 구실로 하여튼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법정에서 오종료 회장님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기가 끝난다 내년 2월에 좀 석방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종 회장님한 면회 가서는 그 말씀 드렸는데 진짜냐고 법정에서 바로 돌아서면서 진짜냐고 물어보시더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싫다는 거예요. 계속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입니다 하고 내가 말씀을 억지로라도 좀 습관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건강이 워낙 나빴어요. 실제로 그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석방이 되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임기 끝나고 저희들이 상임 고문으로 모셨는데 사실 당신께서는 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더 투쟁의 앞자리에 계속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몸을 던지시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한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5년이나 6년이나 지나가지고 2014년 돼서 드디어는 이제 지탱을 못하는 실제 2008년도 이미 그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때 조금 이 몸을 좀 아끼셨으면 상당히 좀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오종 회장님 굉장히 말씀을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상은 뿌리 깊게 그리고 표현은 낮고 얕게 그리고 연대는 넓고 넓게 실천은 뭉토록 이게 굉장히 쉽게 말씀하신 그러나 굉장한 사상이고 굉장한 노선을 다들 뭐 사상 이야기하면 거창하게 심오한 무슨 이론 갖다 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상이고 중요한 사상에서 훌륭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종 회장님의 사상과 노선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오종 회장님이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도 크시고 힘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용감한 장수, 용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뭐 그런 풍모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종열 회장님의 진면모는 덕장이다. 이 활동가들이나 또 민중들을 품어안는 그 덕성스러운 그 점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여기까지 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예. 용장이라기보다는 용장을 넘어서서 사실 덕장으로서 우리 후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스승님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고 감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